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수용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원과 용인, 성남을 일컫는 약자인데요. 최근 집값이 크게 치솟는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라는 지적에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대책을 내놓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문정우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성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뉴스들은 봤는데 실제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바로 지난주만 해도 수원 권선구와 또 영통구의 집값이 2% 넘게 올랐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수용성 지역이 서울의 이 강남과는 좀 다르게 상승세가 좀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 초부터 지난주까지 누적치를 좀 살펴보면 서울 강남 4구는 0.06% 하락한 반면에 수원 8달구는 6.32%, 용인 수지는 4.42% 오르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또한 크게 올랐습니다.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 12억 3천만 원에 계약이 됐는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호가가 10억 원 초반대에 불과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수원 권선구의 한 아파트도 지난해 말에 3억 3,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4억 3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 수용성 지역의 규제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면서 한 주간 구리는 0.65%, 그리고 광명이 0.41%까지 오르면서 인접한 지역에서도 집값이 좀 들썩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한 1억이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네, 다양한 개발 호재에 있어서 또 이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좀 한몫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 15억 원, 고가 주택인 15억 원 이상의 이제 주택 대출이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이 밀집된 단지로 이제 수요들이 좀 몰렸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수원에서는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지난해 1분기에 13% 정도에서 4분기에 들어서 24%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 단적인 예시로 또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전문가의 견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수용성 지역은 GTX나 용인 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가 많고 직주 근접성도 우수한 지역인데 정부 규제는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출이나 세금 등 규제의 강도가 세지자 수용성 지역을 좋은 투자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용성 지역의 집값 상승이 올해부터 그러니까 계속 좀 가파르게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근 정부의 어떤 스탠스를 봤을 때는 이미 뭔가 대책이 나왔을 만한 타이밍인데 그렇죠. 좀 늦춰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좀 셈법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지난 16일에도 당정청이 모여서 이제 수용성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를 두고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이 됐었는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총선을 2달 남짓 앞두고 수용성 지역을 규제하는 방안이 자칫 이제 표심 확보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수용성 지역의 12개의 선거구에서 경기 용인시병 한선교 의원과 경기 수원시갑 이찬열 의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신상진 의원, 이렇게 단 3곳만이 야권 인사가 현재 현역 의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집값 급등 현상을 좀 묵과하기에는 정책적인 이제 형평성이나 어떤 공정성 면에서 좀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로 이 대책을 미루기는 쉽지 않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이 지역과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정부가 수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 급등 현상을 두고 이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최종 심의 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바로 내일이죠. 20일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통상적으로 주정심 이후에 대책이 발표된 것을 살펴보면 내일 이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용성 지역에 국한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기보다는 지난번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방향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수용성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서 나오게 된다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렇게 해서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면 모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물론 그 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좀 어떤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일단 우선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그리고 장안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좀 추가 지정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로 제한이 되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이제 50%로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서 이 LTV 비율을 50%로 낮추고 또 DTI는 투기 과열지구 수준인 이제 40%까지 낮추도록 해서 이제 규제 방안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겠고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또 2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그런 방안도 내부에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거론이 됐지만 고가 주택이 아닌 이상 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향후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부의 대책 방향과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전망을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8달구가 지금 조정 대상 구역이고요. 나머지 이제 그 장안구나 영통구나 권선구는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대상 구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용인이 기흥구하고 수지구가 지금 이제 조정 대상 구역인데 만약에 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 시장 과열을 잠재우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중에 통화량이 많고 새 아파트는 부족한 근본적인 시장 문제가 개선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 규제 발표 후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탄이나 평택 등 인근 지역으로 부시가 옮겨 붙는 풍선 효과가 재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정부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관련 내용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